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9년 된 7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 만나면 이제는 대부분 시댁 얘기, 남편 얘기, 아이 얘기로 대화가 꽉 채워지는데요. 공통점이 있다면 시댁 얘기를 하는 친구들 중 시월드 자랑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시집살이 누가 더 많이 당하고 사는지 경연이라도 하듯 자기들 하소연을 하느라 바쁜 경우가 많죠. 복장 터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자연히 나는 어떤 거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시어머니가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극성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본인 욕심 때문에 자식 인생도 망치려 했던 분이 우리 시어머니거든요. 우리 딸 5살 때쯤 일이니까 벌써 2년 전 일이고 저는 지금 시댁에 아예 안 갑니다. 원래 재산은 없는 집안이지만 온갖 구실로 모일 일이 참 많은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잘라내고 저는 열외로 살아요.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경우도 주변에 참 많지만 제 복인 건지 시모 빼고 시누이와 남편은 저를 이해해 줍니다. 그 덕에 지금은 연휴 때면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서 삽니다. 저는 시집 올 때 시어머니 대단한 분인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에다 전문직이라 어머니가 며느리 욕심을 많이 내셨거든요. 제 남편이 어머니에겐 잘난 아들인 건 인정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투자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바라는 것도 참 많으셨어요. 결혼 과정 속상한 거 무지 많았죠. 이래저래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 아들에 비해 제가 부족하다는 전제를 일단 깔고 저를 대하신 탓에 자존심 상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장남은 빨리 결혼시킬 생각 없다는 말을 먼저 했던 게 기억나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요즘은 남자 쪽에서 무조건 집 해오라는 법은 없다며 집값도 보태고 식장이랑 혼수랑 시댁에 맞춰야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겠던지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예단만 거의 8천만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남편이랑 같이 예비시댁에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랑 어머니랑 엄청 싸웠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우리 장남 이제껏 투자해 놓은 거 이제야 좀 턱 보려나 했더니 네가 끼어들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평생 너한테 버는 돈 다 갖다 바칠 텐데 이게 아깝다 그러면 시집 올 생각을 말아라? 이 말 듣고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예비 남편이 그랬었네요. 엄마, 이럴 거면 양가 어른들 도움 아예 안 받고 딱 우리 힘으로만 할 거예요. 예단 이런 거 다 때려치울 거고 커플링 하나씩만 하고 끝내지 뭐. 결혼식은 무슨 호텔에서 해요? 이럴 거 없이 딱 우리 식구끼리 작은 데서 하고 말자고요. 우리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대체 예단비를 그렇게나 많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없던 걸로 해요, 엄마. 나 이대로는 처가에 면목이 없어서 못 가요. 야, 너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정도 조건이면 집에서 다 해오겠다는 여자들 줄 서는 거 몰라? 결혼을 내가 하지 엄마가 해요? 자꾸 이러시면 결혼식에 우리 가족 부르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당시 어머니가 요구하신 예단을 보면 각종 명품은 물론 별 쓸데없는 고급 한복 비단을 친척들한테까지 다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 요구 다 커트했고 절연까지 하겠다는 말에 어머니가 꼬리를 내리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누이에게 너무 고마웠던 것이 그런 일에 자기 엄마 편들며 저를 못마땅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곤란해하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이런 고약한 시모노를 탈 줄은 몰랐네. 아니 오빠 결혼하는데 이런 거 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엄마가 가방이 없어 신발이 없어. 그냥 적당히 한복이랑 우리 옷 한 벌씩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나 나중에 시집 갈 때 엄마 같은 시어매 만날까 봐 겁난다 겁나. 나한테 이런 예단 해오라고 하는 엄마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해줄 거야? 어이구 이년아, 네가 그만큼 잘난 남자 데려오면 예단뿐이겠냐? 집을 팔아서라도 다 해주지? 그런 말 마요 엄마. 결혼하는데 기둥뿌리 뽑아가며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요즘은 새언니처럼 집값 보태는 게 제일 좋다더라. 이 정도면 우리 오빠 장가 잘 가는 거구만.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엄마. 이렇게 시누이가 강력하게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남편과 시누이 덕에 시어머니 고집을 꺾었고 예단은 딱 남들 하는 만큼만 했습니다. 집은 친정 도움 받아서 반반 보태서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혼수도 둘이 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했네요. 저희 친정아빠는 둘이 타고 다니라며 선물로 남편 타고 다니는 차 바꿔줬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거의 다 맞춰드려 그런 건지 나중에 뒷말이 나오거나 빈손으로 시집왔다 뭐 그런 말은 안 들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커트해줬고 역할을 잘해줘서 결혼도 무사히 하고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친정집이 유복해서 어느 정도 시어머니 요구를 맞춰드린 것도 한몫했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안 거지만 저는 시댁에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 있으시고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아직 수입이 있으니 돈 걱정 없이 살긴 합니다.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 친정집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만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4년제 인서울대학 한 곳 졸업 후 화장품 관련 대기업 취직해 다니다가 첫 아이 낳고 나서 남편과 협의하에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고 둘째 도련님은 미혼이지만 시누이는 저 결혼할 때부터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 결혼할 때도 봤었고요. 아가씨는 승무원인데 미모도 미모이고 참 성격이 좋아서 결혼 전부터 저랑 참 잘 지냈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대학이 어려워도 시누이나 도련님과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같은 여자이기도 하고 시누이는 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저랑 유독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아가씨지만 저를 잘 따라주고 친언니처럼 대해주는 시누이가 참 고마워서 저도 마음 열고 진심으로 시누이를 좋아했고요. 저희 집에 놀러와 자고 가기도 했고 예쁘다는 거 있으면 제가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누이가 참 경우가 바르고 착했습니다. 저한테 뭘 하나 얻어가면 다음에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립스틱 하나라도 들고 와서 저 생각나서 샀다며 손에 쥐어주고 정 많고 속 깊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가끔은 시어머니가 낳은 친딸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시어머니와 결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랄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도 깔끔하시고 우아하세요. 근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겉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움이 진짜가 아닌 꾸며낸 거란 걸 알게 됩니다. 시모는 어떤 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지는 아는 분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한 분이랄까요? 잘난 아들 뺏겼다고 말하는 시모 미치지만 시집살이 모질게 당하지 않은 건 우리 남편과 시누이 덕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아이도 낳았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자기 손주는 엄청 예뻐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손주로 옮겨가서 너무 유난을 떨어 문제였지만요. 아이 낳고 제가 갑상선 질환을 앓느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직장 관두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직장 관두는 거 아시고는 목리를 부리셨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도 아들만 고생한다면서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남들은 애도 둘, 셋씩 쑥쑥 낳고도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골골대니? 그래가지고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겠어? 원, 하나 가지고도 저리 쩔쩔매고 죽는 소리를 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애 어릴 때 돈이 덜 들어가는 법이다. 지금 둘이 한창 벌어서 모아놔야 나중에 여유 부릴 텐데 벌써부터 남편 벌어오는 돈에 의존해서 살면 제대로 모을 수나 있겠니? 아휴, 속상해서 정말.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일하면 애 맡기는 돈 더 드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어린이집 가기 전이라 사람을 써도 월 200 이상은 줘야 해요. 그 돈 주느니 애엄마가 애 키우는 게 돈 버는 거죠. 집사람이 회사 관두는 게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전 그러시면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 좀 봐주시던가요. 그럼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지? 엄마 저희 돈 모으는 거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는 돈 받을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으로 우리 애 봐주시던가요. 저도 돈 안 드리고 효도로 보답할게요. 뭐 이놈아? 요즘 누가 손주를 공짜로 봐주니? 아유, 난 싫다. 가뜩이나 내 몸도 아파서 힘든데 돈 500을 받아도 애 보는 건 싫어. 알았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럴 거면서 이러쿵저러쿵 참견은 왜 하세요? 집사람도 몸도 안 좋은데 일하면서 애까지 보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일이라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남편이 자기 집을 잘 챙기는 사람이긴 하나 냉기 가득한 합리적인 효자여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저도 시댁에서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아무리 친정이 부유해도 시모에게는 늘 모자란 며느리였고요. 어쩔 땐 야속한 생각도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들도 둘이나 있지만 애지중지 기른 딸도 있으면서 며느리 입장을 너무 모른다 싶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남편이 처신을 잘해주기도 했고 시누이는 자기 엄마이니 따끔하게 직설적으로 시어머니를 나무라줘서 그나마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그때부터는 무작정 내내하지도 않았고요. 어머니가 10마디 하시면 3마디 정도는 저도 제 할 말은 하고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럭저럭 지내던 시모와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게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누이가 만나는 사람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남편 될 사람 직업이 의사였어요.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몇 번 얼굴도 본 적 있었고요. 시누이에게 이런저런 배경에 대해 사전에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볼 줄은 모르지만 그냥 의사라는 직업 빼면 평범하게 보였어요. 우리 시누이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외모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았고요. 제 눈에는 솔직히 우리 아가씨가 훨씬 아까웠네요. 저도 진작에 시누이에게 예비신랑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봤었는데요. 오빠네 아버지는 사업하신대요. 잘은 모르지만 나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지방이라 오빠는 대학병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오빠가 집을 해올 수는 있는데요. 대신 혼수랑 개원 비용 1억 정도만 보태줬으면 고맙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거기까지만 의논만 한 상태예요. 그래요. 그쪽 시댁에서는 별다른 요구는 없었고요. 개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가씨 남자친구는 아예 대놓고 보태달라고 했나 보네요. 네, 오빠네 집안이 그 정도로 부유하진 않아서요. 오빠네 부모님은 아들 의사 만들었으니 며느리 덕을 좀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 말 듣고 아가씨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아직 28살이잖아요. 한창 예쁘고 남자도 많을 테고요. 손도 많이 들어올 시기인데 더 만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씨가 돈가방을 들쳐매고 시집가도 그 댁에서는 왠지 사랑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미움 줄 가족보다 아가씨한테 집 가져와서 평생 사랑해 줄 사람이 더 많거든요. 생각 잘해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대놓고 개원 비용 보태달라 했다는 얘기 듣고 좀 뜨악했습니다. 사실 제 주변 의사 신랑 두고 있는 친구들 보면 다들 반반 결혼했거나 보통 사람들 시집 가는 것처럼만 해갔어요.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13, 3개는 정말 아버지 시대 때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해가나요? 정말 몇십억 해가면서 의사 남편 얻는 사람도 분명 있긴 있겠죠.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예비 신랑에게 미안해서라도 충분히 해갈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쩐지 그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도 당연히 우리 시누이 시집 가는 거 잘 됐다 생각했고 축복해줬습니다. 구체적인 결혼 얘기 나오면서 양가 가족 상견례도 잡았고요. 그런데 상견례를 가서 제가 느낀 건 시누이가 그 집에 시집 가면 힘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엄청난 문제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딸을 의사에게 시집 보낼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가는데 시누이 예비시댁 쪽 가족이 나왔는데요. 예비신랑 누나 3명이 자기 남편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집에서 막내인 것 같았습니다. 뭐 거기까진 그런 거보다 했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시누이 너무 예쁘다는 말과 야무지게 살림 잘할 것 같다는 말 등등을 참하게 생겼구나부터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온갖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누나로 보이는 분께서 우리 시누이에게 이러는 겁니다. 집은 네가 해오는 거지? 내 동생이 그러는데 올케디 집안이 부자라며? 서울의 몇십억대 아파트에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들었어?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주입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쪽에서는 집을 전혀 해줄 생각이 없다며 우리 신우가 집을 해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 예비시댁에서 해준다는 걸로 들었는데 말이죠. 그때 신우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빠가 저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저에 대해 너무 과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족하진 않지만 서울에 집을 사주실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제가 듣기론 집은 오빠 쪽에서 마련하는 걸로 들었고요. 개원 비용을 보태는 걸로 저희끼리는 얘기가 이미 되었는데 잘 모르고 계셨나 봐요. 그러자 시누이 3명이 동시에 묘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큰 누나 되시는 분이 저희 시부모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의사 사위 얻어가는 건데 우리는 당연히 서울에 집 하나 해준다는 줄 알았네요. 동생이 서울에 집해 가려면 우리 아버지 가진 상가 팔아야 하는데 그건 우리 부모님 용돈벌이로 놔둔 거거든요. 참,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 곤란하네요. 다른 집은 의사 사위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별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 바라는 건 서울에 30평대 집 한 채인데 그게 어렵나요? 어떻게 개원 비용 1억만 들이고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하세요? 참 무모하시네. 남편은 이미 거기서 이 결혼 틀렸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고 저도 무리한 그쪽 집안 언사에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그럴 리가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애들 집은 마련해 줄 거랍니다. 저희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나중에 병원 차리면 개원까지도 해줄 용이 있으니까 걱정 푹 놓으세요. 그나저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누나들이 많아서 참 든든하겠네요. 우리 딸이 모르는 게 많으니 누님들이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서 가만히 있을 우리 시누이가 아니었죠. 시누이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빠 만나면서 집 걱정은 안 되는 말을 계속 들어서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이 곤란하고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빠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그동안 우리 형제들 뒷바라지 하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빚까지 내가면서 시집 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별것도 아닌 서울에 30평대 집 한 채라니요. 지방 사셔서 서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알고 나중에 오빠와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무진 말로 상황을 정리하는데 굳이 저나 남편이 나설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누이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아이고, 일단 저희도 사돈 댁 의견이 어떻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족한 건 서로 맞춰가면서 준비해야죠. 저희 쪽에서 최대한 해볼 테니까 나중에 우리 딸 통해서 연락 넣겠습니다. 대체 의사 사위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우리 시누이 정도면 굳이 의사 아니라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있는데 어머니는 왜 그리 의사 사위에 안달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식 중에 한 명은 의사를 시키고 싶었던 욕망이 사위나마 의사를 봐야겠다는 걸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거나 시누이의 상견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결혼 날짜만 잡은 상태에서 집 문제며 예단이며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하고 끝냈으니까요. 시누이는 결혼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도 심하게 싸운 눈치였고요. 어찌 돼가는지 궁금한 마음에 아가씨에게 물어보긴 했습니다. 아가씨, 그 집에서 뭐래요? 설마 무조건 집 해오라고 어깃장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우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결혼이 이런 거예요? 언니도 진짜 우리 집 시집 올 때 속상했겠다. 남자친구한테 어찌 된 거냐 따졌는데 자기도 그런 말 나올 줄 몰랐다고 새겨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게 쉬워요? 그래서 남동생 장가 보내는데 누나들이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기분 나빴는지 투닥거리면서 다퉜어요. 언니, 저 이 결혼 해야 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이러는데 참 뭐라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말이 결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느낀 그대로는 말해줘야겠다 싶어 조언을 해주긴 했습니다. 음, 아가씨, 내 생각에는요. 아마 그 요구 들어주면 나중에 다른 요구도 분명히 더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속없이 다 해주겠다는 태도를 그 집에서 다 봤잖아요. 아마 지금 콧대가 엄청 높을걸요? 결혼 준비해서 한번 삐그덕대면 계속 엇박자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아가씨가 선택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너무 저잣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깟 의사가 무슨 대수예요. 결혼해서 평생 맘 편히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친동생 같으면 바홍각이었죠. 멧돼지 같은 신우이 3명 등살에 말라 죽을 거 뻔히 보이는 집에 시집을 왜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선택은 신우이 몫이니까요. 저는 거기서 더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똑똑하니까 분명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 믿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고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직접적으로 결혼 때려치우라는 말까지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노발대발하면서 동생 앞길 망친다고 엄청 뭐라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우이는 어머니 등살에 차마 파혼하겠다고 내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잡아놓은 상태였고요. 시간은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어찌하려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그 즈음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운명이라고 하는 건지 하필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습니다. 신우이 예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거든요. 신우이 남자친구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도심지라 주변에 맛집이나 카페가 무척 많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곳이 꽤나 있고요. 그날은 주말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친한 친구와 함께 간 식당에서 우연찮게 신우이 예비 남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를 못 보고 저만 예비 신랑을 봤어요. 황당하게도 신우이 남자친구는 어려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왜 딱 보면 저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친구와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쭉 지켜봤는데요. 밥 먹는 와중에도 둘이 아주 스킨십이며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도 어떤 사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했더니 친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줌마가 제격이지. 네 신우이가 너한테 엄청 잘한다며? 아마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너한테 결혼 말리라고 계시를 내린 거지. 일단 우리 대충 먹고 쟤네들 뒤 좀 밟아볼까?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남자친구 오늘 만나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요즘 오프도 없이 계속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촉이 딱 왔습니다. 결혼할 여자는 우리 아가씨로 정해놓고 세컨드로 어린 여자랑 노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나온 둘의 뒤를 밟았는데요. 뭐 더 따라다닐 것도 없이 근처 모텔로 직행하더군요. 차도 없이 둘이 걸어서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 모습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남겨놓고 나서 저는 바로 시댁으로 왔습니다. 신우이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시모에게 얘기해서 그 결혼을 포기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가뜩이나 신우이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결혼 파투 내자 하면 더 순조롭게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지만요. 저는 시모에게 앞뒤 사정 다 자르고 신우이 결혼 파혼시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집안 보셨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아가씨 막대 먹은 신우들한테 엄청 시집살이 당하고 살걸요?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오늘 뭐 본 줄 아세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신우이 남자친구가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과 모텔까지 들어가는 사진을 바로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당혹스러워 하셨고요. 아니 세상에, 김서방이 이랬다고? 너 이거 대체 어디서 찍은 거야? 이거 김서방 확실하니? 제가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겠어요? 확실해요. 새님같이 생겨서는 뒤로 이렇게 호박씨 까고 있었다고요. 어쩐지 개원 비용 1억 달라는 둥 집 장만해서 오라는 둥 할 때부터 그 집안 정상 아닌 걸 알았어요. 어머니, 이거 말고 파혼하는데 더 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가씨 말고 다른 여자랑 놀아놨잖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이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 넌 일단 진정하고 이거 네 신랑한테 말했니? 우리 다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 맞지? 일단 모른 척 해라. 저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얼른 알리고 파혼 통보해야죠. 아니, 파혼은 없어. 결혼은 그대로 시킬 거다. 아니, 남자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 깨끗이 정리하라고 할 거니까 너는 여기서 빠져. 직업이 의사인데 주변에 여자들이 얼마나 꼬이겠니? 의사가 뭐 아무나 되는 거냐? 남편이 의사면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거다. 일단 결혼 전 일이니 뭐 어떠냐? 결혼 후에만 안 그러면 되지. 네 신우한테는 비밀이다. 너 입단속 잘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에요?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뭐가 모자라요? 왜 이런 더러운 것까지 참아가면서 의사사위를 보려고 하세요? 주변에 의사사위 본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엎어? 집 팔아서라도 병원 열어주고 사위로 삼을 거니까 너는 입 꼭 다물고 있어.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뭘 더 말할 수 있나요? 집에 돌아온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넘게 생각했지만 제가 입 다물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신우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우이를 만났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가씨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단호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아가씨, 요즘 결혼 때문에 고민 많죠? 제가 결정 내려줄게요. 아가씨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파혼하세요. 사실 제가 아가씨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아는 게 있어요. 저는 아가씨에게 제가 본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 아가씨 결혼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뜯어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차라리 가난한 건 극복이 되는데 이성 문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가씨한테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거 다 알면서 그 집에 아가씨 시집 보내는 건 제 양심이 허락을 못하죠. 아가씨가 왜 그런 놈한테 돈 쓰면서 시집 가요? 절대 안 돼요. 신우이는 충격받은 얼굴이었지만 금방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언니,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이었는데 명확해지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신우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오늘 단판을 짓겠다네요. 신우이는 무슨 생각인지 자기 예비신랑까지 시모집으로 부르더군요.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모른 척 집에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신우이를 따라 부랴부랴 시모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완전 대판 싸웠습니다.
신우이가 눈물 흘리면서 파혼하겠다고 소리 질렀고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이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말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의사고 뭐고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노란한 인간하고 결혼할 생각 없어. 당장 파혼할 거야. 너 그거 어찌 알았어? 천연이 말했구먼. 내가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지? 의사 사위 보는 거 질투나서 일 망치려던 거 아니니? 어머니는 심지어 화살을 저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 인생 걸린 문제인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더 이상해요. 잔말 말어. 파혼은 없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의사 사위 볼 거야. 너도 이번 한번 눈 감으면 평생이 편할 텐데 고작 그걸 못 참아? 정신 차려라. 잘난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정말 내 친엄마 맞아? 정 그러면 나는 이 결혼 때려치우고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생각이야? 이년아! 철없는 소리 마라. 엄마는 빚내서 너 시집 잘 보내려고 하는데 속편한 소리 하지 말어. 그러더니 어머니는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리 집 큰일을 감히 네가 망쳐? 너 이년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딸이 의사랑 결혼하는 게 배 아픈 거니? 너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너 이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너는 며느리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에겐 연소리까지 들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2년 전년 하시는 거 보니 저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나 보네요. 어쨌든 저는 말한 거 후회 안 해요. 어머니야말로 입 조심하세요. 정말 어머니한테 실망이네요. 며느리 자격 없다니까 저 오늘부로 며느리 사표 내겠습니다. 당분간 어머니랑 연락 끊고 살게요. 어머니야말로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는 왜 언니한테 그래? 언니 아니었으면 내 인생 망칠 뻔한 거 몰라? 세 여자들이 한창 실랑이를 하는데 마침 시모집에 신우이 남자친구가 도착했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남자친구에게 이러는 겁니다. 보다시피 좋은 일로 부른 건 아니야. 오빠 나한테 감추고 있던 비밀 내가 전부 알았고 오늘 오라고 한 건 우리 결혼 때려치우자고 말하려고 부른 거야. 오늘 정식으로 말할게. 우리는 파혼이야.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건 간직해도 좋지만 내가 준 고가 선물은 돌려줬으면 좋겠어. 안 그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생각이니까 알아서 돌려줘.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쩔쩔매면서 내가 다 설명할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돈 없는 건 참아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자랑 놀아나는 남자는 못 참아. 내가 본 대로라면 오빠는 다른 여자랑 모텔까지 간 사람이야.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신우이는 제가 보여준 사진을 자기 남자친구에게 보여줬고 그 사람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부인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김서방 들어와서 얘기하라면서 주접을 떨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파혼 외쳤고 남자친구에게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며 쫓아내버렸고요. 야무진 성격인 거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신우이 참 멋지더군요. 어머니는 신우이가 남자친구 쫓아내는 걸 기어이 보고 나서야 일이 틀어졌다는 걸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엄마를 한심하다는 듯 보며 확실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엄마, 확실히 봤지? 이제는 포기해. 오늘로 저 인간은 엄마 사위 아니야. 김서방은 무슨... 그리고 나 당분간 내 친구네서 지낼게. 엄마랑은 도저히 한 공간에 못 있겠다. 언니, 저 짐 싸는 거 잠깐 도와줘요. 어머, 아가씨, 친구네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가요. 마음 편하게 언제까지 있어도 상관없어요. 대충 싸서 일단 우리 집으로 얼른 가요. 여기 있어봤자 마음은 심란할 텐데 뭐. 저는 친구네 집에 가 있겠다는 신우이를 뜯어말려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몇 년이나 교제한 남자친구 배신에 정신줄을 놓을 법도 한데 우리 아가씨는 참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남자친구에 보냈던 돈이나 비싼 선물을 정리하더라고요. 돌려받을 걸 챙기는 거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선물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지 그래요. 열받는 마음은 알겠지만 아가씨만 더 힘들 것 같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으면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나 배신하고 딴 년이랑 바람 피운 놈이 내가 사준 시계며 신발이며 하고 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싫어요.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죄다 받아낼 거예요. 아가씨는 분노에 찬 얼굴로 꼭 받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참 뒤 아가씨 앞으로 커다란 택배가 하나 온 걸 보긴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분풀이를 하는 거니 저는 모른 척 해줬어요. 아가씨도 말은 씩씩하게 한다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저랑 같이 미용실도 가고 아이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 조카도 어찌나 야무지게 잘 보는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엄마인 저보다도 나을 정도로요. 오히려 아가씨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몸이 편할 지경이었네요. 제가 저녁 차리면 옆에서 뭐 하나라도 꼭 거들고 뒷정리도 알아서 하려고 하고요. 워낙 깔끔해서 주변 정리도 잘하고요. 욕실 쓰고 나오면 어쩜 이런가 싶을 정도로 흔적을 안 남깁니다. 정말 제가 봐도 참 괜찮은 신부감이에요. 아마 그놈은 우리 시누이 같이 야무진 여자 놓친 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가씨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던 건 아닙니다. 집에 찾아오시진 않으셨는데 전화로 시누이랑 신랑 일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일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딸을 꼭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만약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남자친구 놈 머리를 다 뽑아놨을 텐데 말입니다. 자식에게 향한 욕심이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지신 거죠. 어머니는 제가 일을 다 망친 원흉이라면서 남편에게도 제 욕을 그렇게나 하셨습니다. 네 마누라가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고년만 아니었으면 네 동생 의사 남편 얻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다. 고년이 입 함부로 놀리는 바람에 일 다 틀어지고 결혼 안 하겠다는 말까지 하는 거 아니냐. 입 함부로 놀린 값 톡톡히 치를 줄 알라고 전해. 우리 집에 당분간 팔들이 생각하지도 말라고 해라. 와서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야. 남편은 동생이 파혼한 걸 며느리 탓하시는 어머니에게 따끔하게 한 소리 했습니다. 파혼한 게 왜 우리 집 사람 탓이에요? 그런 집안하고 결혼 막아준 거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 이러시면 저 어머니 댁에 못 가요. 우리 집 사람이 안 가면 저도 안 간다고요. 어머니 손주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싶으세요? 싹싹 빌긴 왜 빌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집사람이 어머니 댁 가겠다고 해도 제가 이제는 못 가게 할 겁니다. 남편과 어머니도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와 앞으로 계획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상한 듯 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 지금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조만간 독립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신세 질게요. 솔직히 엄마랑 영 끊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래도 나 낳고 길러준 엄마니까 언젠가는 결국 보고 살겠지만요. 지금은 그래요. 아가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마 당분간 어머니 저러실 것 같네요. 독립하는 거 천천히 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저랑 재밌게 지내요. 저는 시댁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알아서 어머니 입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 땡큐였고요. 남편에게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 안 보겠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남편이 조금 싫은 내색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마음 내킬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휘둘리고 산 거 결혼하고 벗어난 것 같다면서요. 우리 둘이 사이좋게 살자는 말에 남편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고 있냐면요. 그 이후로 2년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시댁에 안 갑니다. 아가씨는 저희 집에 넉 달 같이 살다가 독립했는데 지금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멋진 남자 만나 연애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에게 막말한 거 사과도 안 하시고 제 욕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도 남편은 가끔 본가에 다녀오긴 합니다. 그것까진 못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이 그 집 장남이니까요. 언젠가 어머니가 본인이 잘못된 욕심을 부린 걸 깨닫고 진심으로 제게 다가오신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은 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사연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나쁜 남편의 못된 시누이 얘기로 지치신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